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와 대응법 보고 특징주 보겠습니다. 무림 SP 11월 22일 종가 베팅 추천 드렸고요. 11월 24일부터 비닐봉지 금지로 제지주가 스외, 최근에 계속 반응 보여주고 있었죠. 일정 직전에 추천 한 번 더 드렸고요. 이렇게 유료 영상 따로 또 올려드립니다. 추천 이유 중에 차트는 역배열, 크게 역배열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이 일정을 기점으로 역배열 상단 주황 색깔까지는 상승 기대를 해봤고요. 요거는 역배열의 약자, 약어, 줄임말 일봉이고, 일봉은 요 앞에 있었던 10월의 윗꼬리를 전부 다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 소화로 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물 소화하면서 장기 입형을 안착을 했고, 빠르게 가면 일정 내로 노란색 수익을 줄 것이고, 실패하면 한번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식으로 수익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줬습니다. 다행히 노랑으로 바로 일정 내로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시간의 상승이고 내일이 일정이기 때문에 내일은 반짝 상승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센트럴모텍 오늘 단타 상한가 종목이고요. 상승 이유는 일론 머스크 한국을 기가 팩토리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테슬라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찌라시는 명신산업을 밀었고요. 저는 명신산업이 아니라 센트럴모텍을 추천했습니다. 추천을 한 이유는 일봉을 보고 얘가 역배열 돌파 확인, 그리고 박스 돌파 확인, 이 단기 매물을 다 뚫어내는 자리에서 돌파 눌림 추천드렸고, 돌파만 체결이 되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명신산업은 오늘 올라오던 자리가 이 큰 박스에 갇혀있던 자리였죠. 그러니까 올라오던 자리가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뚫고 올리는 것보다는 맞고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센트럴모텍이 더 강해 보인다, 이 관점으로 센트럴모텍만 추천을 드린 겁니다. 명신산업은 이 전고점 그리고 61선 저항을 맞고 크게 윗꼬리 마감을 했고요. 61선 안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타를 할 때도 일봉을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 제가 단타 줄 때는 무조건 일봉을 분석한 다음에 드려요. 다음
웰크론한테 20년부터 계속 반복 추천했던 정혜연 추천 주고 오늘 역대 신고가 같죠. 최근에도 추천을 했는데 이걸 보시면 앞에 무림 SP랑 같은 접근으로 추천을 준 겁니다. 왼쪽에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다. 그리고 바로 가던가 눌러주고 가던가 추천드렸고, 여기서 20% 수익 주고 뒤에 크게 빠졌다가 다시 또 박스, 그리고 또 크게 빠졌다가 다시 또 박스. 여기서는 3,900원 안착하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 했고 이탈 없이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치고 상한가 종가 이탈 없이 종가상 상한가 종가 위에서 마감을 했고 다음날 바로 또 추가 급등. 이제 최고점에서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이거는 매물 소화가 아니라 이제 차익 실현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뜨는 자리에서 과거에 얘네들한테 본전을 주고 매집을 하는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전고점을 다 뚫어내면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고, 지금 여기는 물려있는 개미가 없죠. 물려있는 개미가 없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가가 이런 데서 윗꼬리가 뜨는 거랑 최고점에서 윗꼬리가 뜨는 건 차이가 있다 이거죠. 계속 가도 매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고점에서 뜨는 거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윗꼬리라도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월봉을 보시면 자, 없죠? 물려있는 개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를 뚫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고 이제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5,8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해요. 5,800원을 지켜야지 빠르고 강하게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이탈이 나오면 좀 다시 또 크게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크게 쉬어갔고 크게 쉬어갔고 이렇게 크게 쉬어갔고 이런 자리가 이제 요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보유자와 고수의 영역이고 초보분들이 추격할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 월봉상으로는 5,800원 5,800원이면 오늘 종가 기준에서 딱 중간가 허리 가격이죠. 그리고 오늘의 시가 5,500원도 당연히 지지가 중요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상한가 종가도 지지가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3개 주요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밥동 조심하시고요.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이탈을 하면 똥을 크게 쌀 수가 있다. 다음 피코그램도 여기서 밥을 많이 먹었고 추세를 이탈하면서 똥을 쌌고, 낙폭과대 추천을 드리고 이후에 크게 또 올라갔죠. 요런 자리에서 요런 고점, 단기 고점에서 윗꼬리가 뜨면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뜬 자리에서 크게 빠졌죠. 크게 빠지고 21선 위에서 권리락 착시 강세가 나온 거고요. 근처대 지키고, 이제 무중일이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이 가까워질수록 크게 하락이 나올 거예요. 거의 제자리까지 빠집니다. 거의 제자리까지 이렇게 빠르게, 이전처럼 이렇게 빠르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12월 7일 기준 잡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노터스와 공구문으로 많이 복습을 했죠. 노터스는 1대8 무상증자, 권리락 강세, 그리고 상한가 풀리면서
윗꼬리, 고점 윗꼬리 매도 사인 이후에 보라색깔 무중일까지 쭉 약세. 공구음원 역시 동일하게 1대5 무중이었고 연속 상한가 권리락 강세 구간 초록, 그리고 자 이제 파랑 노랑에서 하락시 분할 매도를 시작하거나 전량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중일까지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구음원을 좀 더 복습을 하면서 노터스는 1대8이었고 공구음원은 1대5니까 피코그램도 1대5죠. 요 정도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제자리 하락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피코그램 요런 고점에서 추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노터스를 공부 안 했으면 공구음원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추격하다가 혼쭐이 나고 있을 거고, 노터스 공구음을 공부 안 하면 또 피코그램을 지금 추격해가지고 혼쭐이 날 가능성이 크죠. 결국은 과거 사례 복습이 전부다. 다음에 영풍정밀 경영권 분쟁 박스 돌파 추천으로 10월 말에 추천을 드렸고 30% 정도 올라갔죠. 오늘도 고점 경신을 했고요. 이후에 좀 놀다가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대 신고가 나왔고, 경영권 분쟁은 큰 호재다. 화천기계 여기서 한번 처음 경영권 분쟁 뉴스가 나왔고 바로 가지 못했죠. 쉬었다가 올라갔고 눌림 주고 한 번 더 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강력한 경영권 분쟁이라는 호재가 떴음에도 바로 가지 못하고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다. 요 시간, 이걸 생각하면서 영풍정밀도 제가 추천을 줬을 때 바로 가지 않고 쉬었다 갈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을 했다면 여유있게 30% 정도는 쉽게 먹을 수가 있었죠. 다음 휴마시스도 요때 노란색일 때 경영권 분쟁 처음으로 뉴스가 떴고 바로 가지 못하고 한번 밀렸다가 올라왔습니다. 그 뒤에 크게 갔고요. 애초에 워낙 파동이 큰 종목이었고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또 빠진 상태죠. 여기 역배열 돌파 나왔던 빼꼼 주가를 회복하는 자리도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가 안색이 좋아지는 자리죠. 속이 답답하고 이제 막 아프고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자리가 이런 역배열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손을 딴 자리예요. 손을 딱 따가지고 혈색이 싹 돌아오는 이제 속이 편안해지는 자리에서 무릎 자리, 발목 자리에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죠. 영풍정밀도 얘네들을 토대로 보면 갈 자리가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종목마다 파동이 달라요.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휴마시스처럼 90%, 화천기계처럼 140%, 근데 영풍정밀은 아직 30% 밖에 안 올랐으니까 더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 추세 이탈하면, 단기 지지를 이탈하면 분할 매도 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리하게 14,000원대에서 추격하는 건 좋지 않아요. 요 구간에서 잡았어야죠. 그쵸? 박스 돌파, 빼꼼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을 몰랐어도 이런 돌파 자리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다. 다음 11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키다릭 스튜디오 상한가, 나머지 전부 다 반짝 나왔습니다. 쇼박스 전일 시간의 상한가 상승 이유는 한알령 이후에 6년 만에 중국 시장에 한국 영화를 재개했다. 이에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죠. 고가 26%, 종가 15%. 장기 입형 또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121선 안착 4,35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한데 살짝 모자라게 이탈하고 마감을 했고요. 오늘의 저가 4,160원 지지 중요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는 진흙이라고 했죠. 진흙. 비어있는 공간 갭이기 때문에 밟으면 푹 하고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자리니까 반드시 오늘의 저가 4160원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음 뉴 고가 14%, 종가 6%. 얘는 그래도 121선 7,100원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7,100원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알로이스 고가 9%, 종가 5%. 얘는 121선 안착 살짝 실패했고, 버킷 스튜디오 고가 9%, 종가 5%. 사마 네트워크스 고가 8%, 종가 3%. 덱스터 고가 7%, 종가 4%. 거의 다 비슷한 상승폭과 반짝폭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까지 영상 컨텐츠 관련주였고, 지금은 하이드로 리튬 전일 5% 상승이었고, 오늘 15%, 고가 15%, 종가 9%. 악재가 뜨고 마이너스 21% 나온 다음에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쉽게 안 죽네요. 아직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5일선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래도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하락하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초보분들이 건들 자리는 아니고, 보유자분들이 하락시 분할 매도하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 최고점 자리. 다음 키다리 스튜디오 영상 컨텐츠 관련주고, 빈살만이 카카오 엔터에 투자를 추진한다. 이에 웹툰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응을 보여줬고요. DNC 미디어, 미스터블루 이런 애들. 키다리가 대장으로 상한가 121선 안착 마감을 했고, 8,3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살짝 121선 안착했다가 뒤에 다시 지키는 거 실패하고 쭉 빠졌죠. 역시 동일하게 여기를 지켜야지 만원까지 상승 시도를 해줄 거고, 실패한다면 큰 조정을 또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죠.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권리락 착시 효과 강세, 피코그램 3번 연속 상한가. 12월 7일이 무상증자일이니까 이때까지 빠르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7일 일정 체크하고 경계하셔야 되고요. 노터스랑 공구음원 이전에 하락했던 거 복습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종가 8% 정도로 크게 반짝 마감을 했고요. 다음 메리츠 자회사 완전 편입으로 기업 가치가 8조원.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왔죠.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웹툰 관련주 빈살만 카카오 엔터 투자 추진. 이 소식에 웹툰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왔고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대장으로 상한가, DNC 미디어, 대원미디어, 미스터블루. 다음 영상 콘텐츠 한한령 이후 6년 만에 중국 시장에 한국 영화가 재개되었다. 전일 시외 상승이었고, 키다리 스튜디오는 요거라기보다는 앞에 설명드린 웹툰 호재로 상한가 같다고 봐야 되겠죠. 영상 컨텐츠 대장은 쇼박스였고, 전일 시외 상승이었기 때문에 크게 반짝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짝 하락. 다음 대원미디어, 캐리소프트, 기이스트. 다음 인공지능 솔트룩스. 누구나 버추얼 유튜버 가능하다. 가상인간 만들어가지고 유튜버 하는 거죠. 내가 아닌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마인즈랩도 이등주로 크게 상승이 있었고, 바이브 컴퍼니도 자회사 컨틱, 코빅과 AI 기반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 개발 추진 소식에 상승이 있었고요. 기존 추천주였던 루닛, 이거는 의료 쪽으로 인공지능 관련주인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테슬라, 일론 머스크, 한국을 기가팩토리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테슬라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고,
찌라시에서 명신산업을 밀었죠. 근데 저는 센트럴 모텍을 추천드렸고 상한가 같습니다. DIC도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제약 일부,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어제 장 마감 후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이 됐죠. 최근에 연기되면서 급락이 나왔었고 이번에도 일정에 연기가 되면 당연히 초록색처럼 급락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승인 시에도 반짝 상승 주의해라. 승인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상한가 갈 것이다, 점상 나올 것이다, 연속 상한가 나올 것이다, 이런 큰 기대치를 낮춰라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시초에 크게 튀긴 했지만 시가를 이탈하면서 44,000원을 이탈하면서 크게 빠지면서 재료 소멸 하락 흐름이 나왔고요. 또다시 올라올 때 제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44,000원을 도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회복을 못하고 또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가격, 맥점이 존재해요. 특히 시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죠. 요걸 알았다면 여기 이탈할 때 정리를 했을 거고, 또 맞고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요 구간에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뭐 오늘이 끝이 아니라 또 흔들면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앞에 강조했던 것처럼 재료 소멸 계속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엔바이오니아, 카나리아 바이오, 한국 BNC, 바이온 개별로 상승 이유 한번 읽어보시고요. 2차전지 테슬라도 물량을 구하고 있지 못하다, 원통하다, 원통형 K배터리 대란 시작. 한국산 배터리 3년 뒤에 미국 시장을 55% 점유할 것이다. 웰크론 한텍, 필 옵틱스, 나라 M&D, 삼진 L&D. 웰크론 한텍은 네옴시티 식수 관련 호재이기도 하고요. 재료가 두 개입니다. 식수, 리튬, 니켈. 다음 탄소 배출 관련주 빈살만,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 기술 개발 협력 희망. 과거 17일 뉴스고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다음 게임 관련주 중국 게임 규제가 풀리나, 미성년자 게임 중독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고 이제 제한을 푼다. 이에 액토즈 소프트, 미스터블루, 웹젠, 데브시스터즈. 미스터블루는 웹툰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반응이 엮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해운업 겨우 안정됐는데 다시 또 한미파업에 물류 대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흥화해운, HMM. HMM은 메가 이슈도 계속 붙어있고요. 다음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엔터에 빈살만의 사우디 국부펀드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예, 카카오페이가 전일 2.5% 상승이었고, 카카오는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큰 조정을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에 웹툰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죠. 다음 이낙연 싱크탱크 28일에 재가동을 한다. 복귀 설 증폭. 그 전날의 시간의 상승으로 크게 올랐던 섹터고, 남아토건, 남아산업. 다음 우주항공. 윤석열과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관련 협력 논의를 하고 있다. AP위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시스템.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 투자를 둘이 검토하고 있다. 에스텔픽, 휴맥스, 디스플레이텍. 다음 개별 상승 종목들 코다코, 듀플렉스, 고압 다이 캐스팅 기술 이전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AMP, 삼자 배정, 유성증자. 유중 중에 유일한 호재죠. 다음 S&T 에너지, 사우디 아람코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글루, 파이오링크 인수를 10월에 했었고 이제 시너지 정책수의 기대감. 나머지도 개별로 읽어보시고, 추천주였던 영풍정밀 30% 상승, 역대 신고가 한 번 더 찍어줬고요.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매출 5조 기대. 다음 11월 23일 시간의 특징주 무림 SP 상한가 22일에 추천드렸고 일정 내로 올라가네요. 축하드립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강화. 이제 비닐봉투를 금지한다. 쓰레기 종량 봉투 받거나 아니면 종이 가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비닐을 못 쓰니까 종이 쪽이 당연히 반사이익을 보는 거고, 최근에 계속 반응이 있었고요. 22일 추천드렸고, 이렇게 영상, 유료 영상 올려드렸고, 차트는 역배열 자리에서 역배열 상단까지 3,000원 중반까지 기대를 한다 해드렸고, 시간외로 도달을 했죠. 일봉은 여기 앞에 계속 같은 이유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윗꼬리 달고 떨어졌던 게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다, 이렇게 분석을 드렸고, 추천 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로 갔습니다. 항상 제가 추천을 할 때 예상 흐름을 바로 가는 경우는 노랑, 쉬었다 가는 건 초록 이렇게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초록을 기본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 멘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노랑만 바라보면 쉬어갈 때 가슴이 아프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초록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덤덤해요. 일봉 크게 역배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끊는 겁니다. 몸통 기준으로. 윗꼬리를 기준으로 잡고 끄면 이렇게 되죠. 근데 윗꼬리는 좀 먼 나라 얘기니까 단기적으로 여기서 추천을 하면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다, 이 기대감으로 역배열에서 추천을 드린 거죠. 일정 주기도 하고, 시원하게 가면 또 여기까지 가겠지만 여긴 좀 먼 나라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30% 상승이네요. 시원하게 연속 상승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가주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내일 반짝 상승 하락한다는 걸 더 크게 무게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일봉. 여기서부터 계속 윗꼬리를 주죠. 장기 2평의 안착을 실패하고 돌파만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같은 성격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뿅뿅뿅 올라오는 윗꼬리들을 다 매물소화로 봤던 거고, 이것도 매물소화. 추천한 날에 처음으로 장기 2평 안착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가던가 이틀 내로 바로 가서 수익을 주던가 눌렀다가 가면서 수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드렸던 겁니다. 일정 내로 바로 수익이 나온 거고요. 내일 반짝 조심하면서 시초에 대응 잘해야 되겠죠. 시가 이탈하면 크게 빠지니까 대응을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고, 다음 삼용물산. 얘도 같은 섹터 시간의 상한가고요. 제지 관련주. 예전에 코로나 가정 간편식 수혜로 많이 반응을 보여줬던 애죠. 여기서 코로나 수혜로 크게 올랐다가 이후로는 다시 쭉 역배열에 갇혀있는 자리. 얘는 6,000원 중반대를 안착을 해야지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끊고 빼꼼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빼꼼 올라와야 돼요. 종가상. 근데 종가상으로 올라온 흐름이 없죠. 최근에 일봉은 장기 2평 부근에서 계속 정직하게 저항을 받았고, 시간의 상승으로 6,780원 거의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481선 부근까지 올라왔고,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2년의 매물. 여기 6,900원 안착을 해야 돼요.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하자. 이전에도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졌죠. 이번에도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박스. 추세는 이렇게. 다음 제지 관련주 또 무림 그룹주로 무림페이퍼.
무림페이퍼는 7.5% 상승이고, 얘도 크게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꺼줬을 때 과거에 끄은 거고, 자, 3,000원 후반대, 4,000원 정도에서 수평 전고점 저항 많이 걸리고 있죠. 크게 보면 요렇게 박스 하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W 반등을 보여주려고 시도를 하는 자리고, 일봉은 무림 SP랑 비슷하죠. 여기 앞에도 매물 소화 있고, 최근에도 좀 있고, 장기 입형 회복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 나왔고, 동일하게 무림 SP랑 동일하게 내일은 반짝 조심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장기평 위에 2650원 위에서 주가가 계속 놀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탈한다면 다시 박스 하단인 2500원 깨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한국 패키지, 얘도 재지 관련주 4.3% 상승. 얘도 가장 간편식적으로 삼육물산이랑 똑같이 움직였어요. 코로나 수혜 이후에는 가짜 반등 주다가 역배열로 쭉 잡혀있고요. 지금은 일봉 장기입형 맞고 떨어졌고, 최근에도 3,500원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종가상 3,5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 저항대 3,000 중후반, 여기 안착 실패하면 여기까지 또 빠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이 커요.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수 있겠죠. 파동을 보고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자리 조심을 하자. 그 다음 대형 포장. 대형 포장은 3.4%. 얘도 동일하게, 자, 다 차트가 똑같습니다. 역배열에 갇혀있고, 일봉은 최근에 121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168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 밑에 수평 지지 21선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 자, 1차 지지를 21선 정도로 보면 되겠죠. 다음 테림 포장 3.3%. 테림이도 지금 역배열에 갇혀있는 자리. 최근에 크게 파동이 한번 나왔고, 장대 양봉의 종가 지키고 1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를 이제 또 지켜야 되겠죠.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고, 지키면 여기서 크게 박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 기억하시고, 3,500원 1년선 저항인 3,500원 위로 종가상 올라서야 또다시 15일의 윗꼬리 그리고 481선 저항 돌파를 시도할 수 있고요. 무림 PMP는 3% 상승. 최근에 박스, 이렇게 박스 상단, 현재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고, 종가상 5,000원 위로 올라서야 6,000원까지 또 시도를 할 수 있는 자리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역배열 끊고 빼꼼한 자리에서 시에 또 한 번 더 상승이 나왔고요. 일봉상으로는 4,900원 여기가 전고점,
4,900원, 5,000원, 이렇게 5,000원. 요 라인이 강력한 저항대, 1차 저항대. 이렇게 박스. 4,500원 지지가 단기적으로 중요하고, 제지주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내일이 단기 일정이기 때문에 반짝 상승에 단기 재료 소멸에 좀 더 무게를 두시면 되고, 현재 국제 펄프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4개월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 국제 펄프 가격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가격이 올라가면 제지주들도 또 다시 올라갈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제지주들도 당연히 하락할 거고. 다음 덕신하우징 7.7%, 모듈러 주택 관련주, 월봉. 여기서 역배열 끊고 급등, 여기서 추천 많이 했었죠. 현재는 역배열 살짝 끄는 자리. 자, 일봉상 장기 입형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저기서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는 자리와 장기 입형 돌파 자리가 일치를 하고 있고요. 바닥에서는 여기 역헤드앤 숄더 흐름으로 박스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단기 추세는 이렇게 잡히고 있고, 시간은 7.7% 상승으로 2,300원까지 올라왔고, 2,300원은 여기 전고점 저항이랑 일치하고요. 2,300원 안착해야 다음 2,600원까지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전고, 2차 전고 이렇게 저항 보시면 되고, 2,000원 121선 지지, 2,000원 지지가 1차로 중요. 다음 22일의 시가 1,900원 지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듈러 관련주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특히 SY가 최근 대장이었고, SY는 4.9%. 자, 월봉부터 볼게요. 자,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 끊고 빠 올라왔고, 전고점 살짝 뚫은 구간. 이때도 7월에도 같은 이유로 상한가 다음날 반짝 상승하고 빠졌고요. 이 구간에서 무료 추천, 눌림 추천 드렸는데 약수익 주고 이후에 빠졌다가 뒤늦게 또 상승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하죠. 이때도 장기 입형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양호하다 사인을 드렸지만, 이때 바로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가지 못하고 쉬었다 가가지고 좀 아쉽고요. 아무튼 현재는 장기 입형이랑 많이 멀어졌습니다. 이때는 장기 입형과 가까운 자리에서, 이때도 장기 입형과 가까운 자리였죠. 근데 지금은 장기 입형과 멀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발, 무릎, 어깨, 머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어깨, 머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보유자와 고수의 영역이고, 신규 추격은 자제하자. 일단 5일선 추세 타고 있고, 5일선 가격이 4,600원 정도 합니다. 자, 4,600원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오늘의 시가인 4745 이것도 기준이 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5350까지 올라갔고요. 5350이면 21일에 고점을 또 뚫고 더 갔네요. 더 갔으니까 5일선은 2차 지지 정도로 봐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 그리고 5일선과 주가가 멀어지면 5일선은 1차 지지가 아니라 2차 지지로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5일선이랑 주가가 가깝다, 그럼 5일선이 1차 지지가 됩니다. 근데 자, 지금처럼 5일선이랑 주가가 자꾸 멀어지면 당연히 5일선은 뒷방 지지로 밀려나는 거죠. 자, 내일의 시가
혹은 오늘의 종가를 1차로 지지로 보시고 2차 지지는 오늘의 시가나 5일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요. 다음 또 모듈러 관련주가 뭐가 올라갔나? 자연과 환경? 근데 자연과 환경은 크게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연과 환경은 현재 61선 저항받고 있네요. 61선 12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21선 1100원 정도 단기 지지, 여기 이탈하면 또 동전주로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신용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심을 하고, 월봉은 아직 역배열에 갇혀있네요. 다음 SM백셀 7% 재료 미노출 전기차 관련주고, 상패 위기가 있었던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거래 재개되고 정석 반짝 30%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해주고 있는 자리고요. 이렇게 지금은 또 장기 이평을 회복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고, 파동이 크긴 큽니다. 하지만 한번 마탱이가 갔던 애들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죠. 이런 거는 좀 가든 말든 관심을 끄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제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2550원까지 올라왔고, 이제 1차 전고점 구간, 2차, 3차 이렇게 저항 보시면 되고, 지지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482선 22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위로 3개, 밑으로 2개. 다음 B2N. 뭐야? B2N 4.5% 컨설팅을 넘어서 데이터 오너십 기업으로 변모 중이라는 분석 의견, 17일에 뉴스가 있었고, 이제 역배열 그리고 박스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요. 121선 그리고 구름 상단 이거 2,3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1,800원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되고, 2,000원 정도가 21선 저항, 지지. 밑으로 3개, 위로 하나. 다음 센트럴 모텍, 오늘 단타 추천드렸고 장중 상한가 시간으로 또 4.4% 상승이 나왔고요. (1년선) 17,4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1년선 이때 안착했는데 바로 밀렸고요. 이후로는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죠. 월봉은 역배열 갇혀있고,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지 추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딱 뚫어야지 되는 거고. 다음 룽투코리아 시간의 하한가, 룽투게임 홍콩 리미티드가 룽투코리아의 주식 100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에 지분율이 17%대에서 13%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때 내 이름은 MT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이후에 빠지고 가짜 반등 주고 또 빠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보라색깔 가짜 반등을 조심하자고 했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빠지고 가짜 반등, 이거 보라색깔이죠. 요거를 경계하자고 했는데 오늘 시간의 하한가가 딱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내일 더 떨어질 확률이 크겠죠. 요때처럼 가짜 반등 후에 크게 빠지는 거 경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늘 단기 급등이 나오면 이후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패턴 파악하고 경계를 해야 되고, 3,480원 지지가 중요해요.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이탈하면 또 3,000원 부분까지 빠르게 빠질 겁니다.